네,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중앙지법에서 유호정 기자가 오늘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불허 그래서 11일 날 석방된다는 얘기까지 좀 자세히 전해줬습니다. 평론가님, 네. 지금 유호정 기자 얘기를 좀 잘 들어서 어떻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지 대부분의 내막은 좀 들었습니다. 네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기존의 검찰의 주장과 또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새삼 살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조국 전 장관이 한 말, 그러니까 언론들에게 그동안 검찰의 기사만 받아 썼는데 이제부터는 재판에서 나오는 변호인의 얘기들도 좀 받아 써달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 쓴다 이런 표현은 좀 안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예. 그냥 균형 있는 보도를 좀 해달라 예. 뭐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뭐 보도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갔을 때 예. 여론이 여론몰이식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우려해서 한 말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비난을 했단 말이죠. 예. 출석을 하면서 이 부분도 역시 본인도 공인이었는데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법정에서 문제를 다투는 부분은 예. 증거나 사실만 가지고 다퉈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정치투쟁처럼 메신저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예. 이해관계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의 과거, 이력, 잘못했던 거, 이미지 이런 걸 공격해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려는 시도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 자칫하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법리를 다투시되 예. 좀 이렇게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면 균형 있는 보도를 해달라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모두 끝나고 모든 것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을 좀 충분히 듣고선 언론들이 좀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지금 유호정 기자 말로는 이제 11일 날 석방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했어요. 구속 연장을 하지 않기로 이제 법원이 결정해서 11일 날 석방이 될 텐데 문제는 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에서 어제 특히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증언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정경심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서울대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게 이제 참석했다라는 영상을 지난해 10월 정경심 교수 측이 그 증거 자료를 동영상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턴 생활을 제대로 했다 이거였죠. 정경심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수 주장은. 학술대에도 정상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조 전 장관 딸이 찍힌 동영상도 있다라면서 작년 10월에 예. 이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어제 재판에서 이제 조 전 장관 딸의 유학반 동기였던 이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 딸이 제일 논문 저자가 됐던 그 교수군요. 그렇습니다. 예. 같이 이제 유학반의 동기였던 동기생이었죠. 어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어떤 예. 얘기를 했냐면 그 동영상 화면 속의 여성은 이 조 전 장관 딸의 얼굴과 다르다. 한영 외고에서는 나만 참석을 했고 이 조 전 장관 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증언을 했고요. 저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원안에 있는 분이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얼굴이 다르다. 예. 조 전 장관 딸이 아니다. 이런 증언을 했고 예. 또 다른 동기생도 세미나 때 내가 조 전 장관 딸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화면 속의 이 여성이 내가 발표를 할 때 나를 계속 쳐다봐서 기억이 나는데 그 여성은 박모 씨고 당시에 내가 명함도 받은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딸은 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장 교수의 아들과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이제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이 인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서로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품앗이, 그러니까 대리 역할을 좀 해줬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 어제 검찰이 이제 이 아들 장영표 교수의 아들을 이제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조민 씨를 제일 저자를 만들어줬잖아요. 예. 아버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스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줘서 당신도 조 씨 아버지인 조국 교수님에게 스펙 만드는데 도움을 받은 거라는 의미냐? 이른바 이 두 집안이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얘기냐라고 예. 물었더니 이 사람이 네라고 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조 전 장관 딸의 스펙이
뭔가 좀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어떤 이 인턴십 스펙이 이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스펙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좀 불리한 증언들이 딸의 친구로부터 직접 또 나오기도 했군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 이제 장 씨의 이 증언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나 혼자 참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장 씨가 앉았다고 하는 자리에는 그 당시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면 어떻게 동영상에 본인이 찍히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동영상에는 본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장 씨가 당시 그렇지만 이제 장 씨는 당시 세미나에서 내가 조민 씨를 보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장 씨가 서울대 인턴 확인서를 자신은 못 봤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변호인 측에서 스펙을 만들려면 본인도 이 확인서를 학교에 서류를 내야 되는데 확인서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사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이었거든요. 이 판사가 왜 총장 직인 파일이 직원의 컴퓨터가 아닌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제대로 잘 해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판사가 사실관계는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라는 말을 해서 이미 유무죄가 판단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의 보도 추측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판사가 나중에 또 부인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채용 비리 내지는 인턴십 관련해서는 정 교수에게 조금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재판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증인 뭐 결과는 나오진 그렇죠. 않았습니다. 대부분 증인들이 이제 정경심 교수한테 상당히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 해당 교수는 본인이 일저저로 할 만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함께 연구에 참가했던 그 박사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 연구를 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공주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공주대 이 논문 같은 경우도 당시 연구에 참가했던 사람이 그냥 와서 도움을 준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제일 결정적으로 이제 서울대 인권법 연구소 이 세미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제 장모 교수의 아들이 이제 이런 증언을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이 아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같은 유학반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마땅히 이것에 대한 지금 반박 지금 어떤 증언을 못 내놓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증언, 특히 이제 이 동양대 컴퓨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그러면 이제 표창장을 상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기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누가 발급했느냐라고 이제 재판장이 직접 변호인들 물으니까 직원 이름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압수색 과정에서 압수가 된 거거든요. 알겠지만 그 표창장에다가 이제 이 따로 이 직인 파일을 해서 이제 해서 붙이는 거죠. 붙여서 이제 발급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차후에 아마 반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 재판 전체를 보면 재판장 입장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차분하게 재판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당사자인 조국 전 교수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갖고 깊게 팔 만한 주제인가 아니면은 이제 총선 이후 이제 지금 총선도 끝났으니까요. 새로운 코로나 사태도 터지고요. 완전히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얘기들 또 앞으로 경제 살리기 얘기들 일로 넘어가는 게 좋은 것인가? 언론의 아젠다 세팅을 어디로 맞춰야 되느냐?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신 게 이게 밝혀질 것들은 일정 부분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 맡겨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되는 거냐면 법원 공방이 아니라 정치 공방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정치 공방으로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괜히 일반인들이 패를 나눠가지고 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주 주요한 관심사. 이게 뭐 주요한 관심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는. 왜냐하면 입시와 관련된 거라서 뭐 중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권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대 권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것이 나올 때만 좀 이렇게 차분하게 보도하면 그것이 훨씬 더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예. 듭니다. 예. 재판, 그러니까 1심 결과가 나올 때 또 네. 항소심이 나오면 그렇죠. 그때만 좀 다르고 매일같이 생중계하듯이 다룰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